대형 SUV 3형제 중에 X5가 처음 출시됐는데 처음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주행을 했을 때 이 압도적인 느낌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정말 세단 같아요. 전반적인 주행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조금 더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대부분의 주행 질감이나 주행 느낌은 X5랑 비슷한 느낌이 있으나 이런 작은 차이가 럭셔리를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BM조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두 대의 차량으로 왔는데요. BMW의 대표 SUV 모델이죠. X5와 X7 두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두 모델 다 너무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X5는 BMW 진짜 대표 SUV 모델이고, X7이야말로 BMW에서 플래그십 SUV를 또 담당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두 모델이 사실 이제 구매할 때 엄청 고민이 많이 돼요. X5를 사려고 하다가 조금 더 보태면 X7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또 X7을 구매하려고 보시다가 차가 너무 커서 X5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진짜 이 구매할 때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 두 차량에 어떠한 좀 특장점들이 있고, 구매를 고려할 때 어떤 부분을 또 체크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X5 같은 경우는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엔진 타입이 디젤, 가솔린,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모드,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X7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가솔린, 그다음에 고성능 모드, 이렇게 3가지, 4가지. 이 두 차량의 크게 가격 차이는 작게는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요. 1,0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날 때는 조금 더 줘서 좀 더 큰 차로 가볼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두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패밀리 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슷해요. 하지만 또 세부적인 또 차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7의 전면 디자인 특징은 일단 거대한 키드니 그릴입니다. 그러니까 7 시리즈와 X7은 딱 시그니처 마크가 대형 키드니 그릴이에요. 압도적인 그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 키드니 그릴을 채택하고 있고, 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그릴과 이어진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3분할 범퍼를 채택을 하고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크롬 형상을 또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차량의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롬이라든지 이런 하이그로스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X7은 이렇게 유독 크롬이 많습니다. 굉장히 거대하면서 웅장한 형태의 모습이에요. 네, 이번엔 X5입니다. X7 대비해서는 아주 조금 키드니 그릴이 작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엄청 큽니다. X7과 X5 둘 다 레이저 헤드라이트를 채택하고 있어요.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BMW 헤드라이트 중에 가장 고사양 헤드라이트. X7과 다르게 헤드라이트하고 그릴이 약간 분리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도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M 스포츠 전용 이 투피스 범퍼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X7 대비 크롬 사용이 조금 적어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느낌이 조금 더 균형 잡혀 있고 좀 무난한 형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X7 대비.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부 디자인은 X5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네, X7 측면입니다. 기본적으로 22인치 휠, V스포크 휠을 채택하고 있고요. 블랙과 다크한 그레이 조합의 M 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도 블루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측면부의 특징은 X7은 알루미늄 러닝보드라고 하는 사이드 스텝이 기본입니다. 발판이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여기 에어브리더 쪽 보면 크롬으로 형태 길게 쭉 뻗어 있는 형태 보이시죠? X7만의 디자인 포인트와 차가 좀 더 길게 보이고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크롬 소재가 사용을 많으면 아무래도 고급스러움을 더 많이 증대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X7 사이드 스텝이 자녀분들이나 승객들이 차량을 탑승할 때 굉장히 좋은데, 승하차 시에 이게 애들은 좋은데 성인이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요. 발잔이 너무 높고 안발잔이 종아리에 옷이 달 정도로 좀 걸리적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좋긴 하나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좋습니다. X5로 가시죠.
X5는 기본적으로 21인치 Y스포크 휠을 채택하고 있고요. X7 휠이 더 멋있어야 되는데 전 진짜 개인적으로 X5 이 M 스포츠 휠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M 스포츠 브레이크도 장착돼 있어서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렇게 블루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늘 봐왔던 전통적인 대형 SUV의 느낌이에요.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안 돼 있고, 사이드 스텝은 이제 X라인이라고 해서 다른 트림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하우스 부분에 보통의 SUV들은 이런 휠하우스 커버들이 블랙으로, 플라스틱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X5 M 스포츠는 이렇게 바디와 톤이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단정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좀 세단 같은 느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심플하면서 무난한 느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X7, X5 후면입니다. 일단 X7부터 보시면 일단 L자형 테일램프를 기본 채택하고 있어요. 사실 L자형이 BMW 시그니처 마크거든요. L자형 테일램프와 그다음에 길게 뻗어 있는 크롬의 또 형태가 들어가 있고, 범퍼도 일단 기본적으로 M 스포츠는 투톤 범퍼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로 크롬을 더 많이 또 사용했어요. 어플러 팁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X7은 역시나 크롬을 많이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좀 주려고 한 디자인의 형태다. X5의 테일램프는 X5만의 좀 독창적인 또 느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3D 타입의 입체적인 느낌의 테일램프 형상을 하고 있고, 범퍼 하단부 보면 기본적으로 X7과 똑같은 M 스포츠이기 때문에 투톤 범퍼 형태를 하고 있고, 디퓨저 부분을 보면 이 포인트가 3개가 들어간 게 X7 대비 조금 더 디자인이 더 된 모습이에요. 두 차량 다 BMW의 대표 대형 SUV이고, 트렁크 개폐 방식도 크램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크램쉘 방식은 2단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번엔 X7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열리는 크램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네, X7의 트렁크는 BMW 차량 중에 가장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50리터가 시트를 접었을 때 공간이고, 전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적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골프백을, 그러니까 캐디백을 이렇게 세로로 실을 수 있는 유일한 차량입니다. 3열 시트를 오픈했을 때도 뒤에 공간은 어느 정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뭐 750리터니까 굉장히 거대한 용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X5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는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하단부에 배터리가 있고, 여기 트렁크 밑에 연료 탱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디젤이나 가솔린 대비해서 한 100리터 정도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도 X5가 대형 SUV로서의 패밀리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트렁크 용량을 하고 있고요. X7 대비해서는 좀 협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대형 SUV 중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또 큰 용량을 확보하고 있어요. X5는 X7 대비 100리터 정도 적은 트렁크 공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X7은 사실 X5랑 거의 대부분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고, 이런 트림을 보면 하이그로시와 우드 트림을 같이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M 스포츠 트림이라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드 트림을 좀 사용한 것 같고요. 헤드라이너를 보면 X7 같은 경우는 M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칸타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이게 실내, 우리 집에서도 이런 실내 이런 벽지라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알칸타로 되어 있는 게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실내 전체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이제 운전자 중심으로 좀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뭐 버튼도 직관적으로 눌러야 될 것도 물리 버튼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큽니다. 둘 다 12.3인치, 12.3인치 대형 계기판 디스플레이 2개를 또 양쪽으로 나란히 있고, 특히라도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린 스와로브스키와 콜라보해서 만든 기아 노브 디자인과 조그 셔틀 보시면 확실히 차가 럭셔리 클래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 이번엔 X5입니다.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엠블럼에 이렇게 블루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BMW 친환경 차량의 또 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느낌 비슷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드라이너가 이건 이렇게 패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칸타라 보다는 소재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색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아늑하고 좋긴 좋습니다. 스포츠 트림이라든지 M 스포츠백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X7은 아무래도 플래그십 차량이라 우드도 트림을 썼고, X5는 역시나 이렇게 알루미늄에 격자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좀 스포티한 느낌의 알루미늄 트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버튼이랑 뭐 계기판, 그다음에 센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크리스탈 기어 노브 등등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실내 마감 이런 것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차이는 이런 실 트림과 그다음에 헤드라이너 소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X7 뒷자리입니다. 사실 뒷자리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두 차량의 휠베이스 차이가 13cm가 차이 나요. 엄청난 크기거든요. 차량에서는 소나타 그랜저의 휠베이스 차이가 한 4, 5c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투싼 산타페는 거의 1, 2cm 정도? 근데 사실은 휠베이스가 13cm가 차이 나는 거는 압도적인 실내 크기를 아마 보여줄 거예요, 차이를. 6인승 버전인데 M스포츠는 일단 독립 시트는 굉장히 너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거고요. 앞에 있는 모니터는 각종 정보라든지 뒷자리 승객이 뭐 휴대폰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각종 미디어 장보로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헤드룸이 높기 때문에 뒤에 앉았을 때의 이런 편안한 느낌이라든지 개방감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X5도 너무 편안하고요. 시트도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이렇게 시트가 5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활용성이 더 좋죠. 가운데 급하게 한 명이 앉을 때도 더 좋고 발을 또 넓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뭐 좋다. 전반적인 느낌은 X7 대비는 조금 작지만 뭐 협소하거나 뒷자리 승객이 앉았을 때 불편한 기분이 든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뒷자리 시트가 조금 서 있다,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사실은. X5부터 먼저 탈 건데요. 차량을 탑승해서 차량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X5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X5 452 M 스포츠 버전이고요. 대기가 가장 많은 버전이 X5 452 M 스포츠일 거예요. X5는 X라인하고 M 스포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M 스포츠가 7대3 정도 인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 1억이 넘는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최상위 버전 구매를 아무래도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X라인보다 M스포츠가 훨씬 인기가 많고, 근데 예전에는 사실 X라인이 옵션이 좀 떨어졌거든요. 뭐 이런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옵션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졌는데 사실 지금 옵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디자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M스포츠와 X라인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X5의 주력 모델은 40i 가솔린 모델이에요. 계약이 되고 대기를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면 X5 452가 대기자가 가장 많습니다. 40i 대비 물량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X5 452가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요. 첫째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트렁크가 손실률이 좀 있거든요. 다른 차량 대비. 특히 저희 차의 뭐 330이나 530이 745L이 이런 차만 봐도 트렁크가 굉장히 협소한데 X5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정말 트렁크의 손실이 그래도 가장 적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전기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54km가 되어 있는데 계절의 환경이라든지 주행하는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50에서 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전기로만. 그러면 서울 시내 대부분이 사실 커버가 돼요. 전기차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이 X5 452가 인기가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X7이 뭐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좋겠죠. 하지만 X7과 X5를 비교하다가 X5를 구매하는 분들의 특징은 일단 X7이 딱 외관 봤을 때 정말 거대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잘 운전할 수 있을까? 내가 주차했을 때 잘 주차하거나 실운전했을 때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이 사실 드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차량 구매했을 때 X7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고 X5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운전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라든지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X5를 구매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X5, X6, X7 이렇게 대형 SUV 3형제 중에 X5가 처음 출시됐는데 처음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주행을 했을 때 이 압도적인 느낌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정말 세단 같아요. SUV 특성상
롤링이라든지 요잉 이런 충격을 더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X5는 좀 예외예요. 무게 배분도 50대 50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차량의 밸런스, 엔진의 위치, 무게 중심도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X5가 정말 세단 같은 주행을 만들어줍니다. 기존 차도 좋았지만 신형 X5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동급의 대형 SUV는 엄청난 경쟁 모델이 많아요. 무수한 경쟁 모델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X5만의 강렬한 존재감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고요. 주행을 해보시면 X5 구매에 대한 확신은 더 들 거예요. 사실 아쉬운 점은 저는 요즘에 이 마이너스 옵션, 저희조차도 헷갈릴 정도의 너무 심한 마이너스 옵션이 있습니다. X5라는 한 모델을 사려면 M 스포츠 안에서 트림이 5가지, 정규 버전, 뭐 그 안에서 P1-1, P1-2, P1-3, P1-4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어떤 차는 뭐 통풍 시트가 안 되고, 서스펜션이 에어에서 어댑티브로 바뀌고, 내비 터치가 안 되고, 뭐 등등의 뭐 소프트 클로징이 안 되고 등등의 그런 옵션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칩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뭐 전쟁 사태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굳이 또 아쉬운 점 얘기하자면, 저는 뒷자리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데 리클라이닝 되는 거를 우리 한국 분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옵션이 빠진 건 좀 아쉽다. 그렇지만 그 옵션을 선택하시려면 7인승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라인을 구매하시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번에는 X7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타러 가시죠. 고! 네, 이번에는 X7입니다. 이 차량은 아까 리뷰한 차량은 아니고요. 이 차량은 이제 시승 차량이에요. 40i DP 버전의 차량입니다. 사실 주행했을 때 느낌은 거의 대부분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X7이라고 X5랑. 당연히 X7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작게나마 차이는 나긴 해요. 기본적으로 BMW 차량은 M 스포츠 팩이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X7은 DP 버전이라고 해서 럭셔리 트림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X7이라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스포츠성이라든지 스포츠한 디자인보다는 좀 럭셔리하고 좀 점잖은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7은 M 스포츠 대비 DP가 한 거의 5대5 아니면 6대4 정도의 비율로, 그래도 M 스포츠가 인기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모델 대비해서는 이 럭셔리 트림인 DP 버전이 인기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인승이 DP 버전에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7인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 면세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7인승을 사야 되지만, 그와 별개로 7인승이 아무래도 활용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탈 수 있잖아요. 7인승을 선호하는 분들이 확실히 더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요즘에 반도체 칩 이슈로 마이너스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X5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X7은 다른 모델 대비 옵션 변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모델도 원래 스피커가 바운스 윙키스라고 해서 가장 하이엔드 사운드가 들어갔지만 하만 카본으로 또 변경됐거든요. 근데 그거 외로 특별히 빠지는 건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뭐 일부 모델의 터치가 좀 빠진 버전이라든지 그렇긴 하지만 X5, X6 대비 그런 마이너스 옵션의 비중이 좀 적다, 그런 게 요즘 상황에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블랙 시트인데, 이게 X7이 아이보리 시트가 선택이 가능해요. 아이보리 시트가 때가 많이 타고 관리가 어렵다 해서 비선하는 분도 있지만, 그 압도적인 고급스러움 때문에 아이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X7만을 구매해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장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X7은 엑셀런스 클럽이라고 해서 BMW 내에서도 X7, 그 다음에 7 시리즈, 그 다음에 8 시리즈 이렇게 세 모델은 다른 클래스의 레벨로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가 가능합니다. 엑셀런스 클럽이라고 해서
AA 센터 우선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담 어드바이저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빠른 대차 그리고 각종 드라이빙 센터에 대해서 교육, 렌트카 서비스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이런 특별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X7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뒷자리에서 모니터가 있는 차를 타고 싶다는 그냥 막연한 로망. 사실 X7이 그런 거야. 뒷자리가 모니터가 있는 차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비싼 차량이잖아요. 근데 X7이 그렇습니다. X5 대비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만 주면 뒷자리에 정품으로 모니터가 있는 차를 또 탈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장점이지 않나. 전반형의 주행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X5는 세단 같은 느낌이에요. 세단 같은 느낌 뭐냐면 SUV라는 그런 핸디캡을 적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느낌보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 많다는 거고, X7은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조금 더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고급차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을 아무래도 선호하고 좋아하시거든요. X7은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 들고요. 대부분의 주행 질감이나 주행 느낌은 X5랑 비슷한 느낌이 있으나 이런 작은 차이가 럭셔리를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있는 거야. X5보다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출렁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에어 서스펜션이 앞뒤에 다 있으니까 어댑티브 모드를 활용하고 하면 좀 보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통적인 입항 이슈, 그러니까 X7과 X5의 공통적인 입항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X5, X7의 M 스포츠 부품이 엄청 부족하대요. 그래서 판매 비율은 7대3, 6대4 정도로 M 스포츠가 비중이 높으나 실제 한국에 들어오는 비율은 M 스포츠가 오히려 좀 적습니다. 한 40% 아니면 많게는 50% 정도 M 스포츠 관련 부품이 부족해요. 반도체 칩 이슈로. 그래서 생산에 좀 차질이 있고 상대적으로 M 스포츠가 대기가 좀 더 길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아쉬움이 정말 없거든요. 웬만한 편의사항이라든지 주행감도 너무 좋고 공간도 너무 높고 아주 높은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실제 구매한 고객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첫째는 출고 대기가 너무 길어요. 경우에 따라서 한두 달 내로 받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기본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출고가 늦다는 점이 좀 많이 단점인 것 같아요. 아쉽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게 저속에서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가요, 이게 패밀리카 대형 SUV인데도 사운드가 좀 고성능차의 느낌을 주는 사운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속에서는 이걸 조금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웅웅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그런 느낌 되게 좋은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잖아요.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다. 그게 그래도 뽑자면 좀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X7과 X5 두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외관 디자인은 저는 X5, 실내에는 X7, 그리고 주행은 일단 무승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구매하려는 금액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주행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두 모델 다 매력이 넘치고 두 모델 다 구매해도 전혀 뭐 후회 없는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또 만족스럽고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역시 부탁드리고, 구독은 좋은 영상,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BM 조스타였습니다. 요즘 이거 많이 따라하더라고. 끝!